안녕하십니까. 이슈인사이드 김진영입니다. 5월 31일 노조와 사측의 큰 진통 속에서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가 열렸고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이 통과됐습니다. 자,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의 완전 자회사가 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울산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울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인데요. 자,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 과연 울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지역 경제에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울산은 앞으로 어떤 대응을 준비해 나갈까요? 이번 주 이슈인사이드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 그 쟁점과 여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자 투성이 모든 책임들은 또다시 또 우리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고 해서는 아무리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도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면 지역의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울산 시민 권장한다. 법인 분할 중단하라. 법인 분할하고 서울로 본사 이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지역 경제를 다시 죽이고 있는 게 아닌가. 동구의 경기뿐만 아니라 울산의 경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 뻔하기 때문에 중공업 분할 반대 적극적으로 저희 반대를 합니다. 이슈인사이드 오늘은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그 쟁점과 여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김종훈 국회의원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경우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5월 31일 울산 시민들에겐 좀 슬픈 일이 있었죠. 현대중공업이 법인 분할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좀 법인 분할 이런 말이 생소하죠.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법인 분할, 물적 분할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시장님께서. 법인 분할이라는 것은 회사가 2개 이상으로 쪼개지는 그러한 행위를 법인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대중공업이 뭐 신설 법인인 그 현대중공업과 그 다음에 그 존속 법인인 한국조선해양 2개로 이렇게 쪼개졌다. 해서 이제 지금 이제 그거를 법인 분할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그 이제 뭐 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신설 법인인 현대중공업이 존속 법인인 한국조선해양의 100% 자회사가 된다. 그렇죠. 이럴 때는 물적 분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5월 30일 날 이제 주주총회에서는 그때는 전체 이제 주식에 이제는 그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참석한 그 주주들의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지주가 30%, 그 다음에 특수관계 지분이 한 34%, 그 다음에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9% 정도 해가지고 72%의 의결권 주식이 있었고,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은 넘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그마치 그때 참석 주식의 99.9%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물적 분할에 대한 안건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는요? 저는 5월 31일 주총을 보면서 울산 시민들 다 그랬을 것 같은데 참 참담한 마음을 좀 금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울산 시민들, 또 동구 주민들, 노동자들,
또 모든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드물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주총 결의를 통해서 물적 분할을 승인을 하고 또 네. 본사 이전까지 결행을 하였습니다. 이날 이제 참 많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는데요. 10시에 주주총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소의 상황이 조금 어려웠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지되지 않은 채 10시에 시작되는 시점을 지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10시 30분이 지나서 이제 공지를 했어요. 또 장소가 변경 공지된 장소가 울산대학교 체육관이었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가기에도 어려운 시간에 10시 10분에 주주총회를 한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은 차량이 현대호텔에 준비되어 있으니 탑승하시라 해서 사람들은 허겁지겁 가서 그 차량을 탑승을 한 거예요. 그 차량이 출발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출발을 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니까 출발하라는 통보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또 긴급하게 어쨌든 오토바이를 타고 내달려갔던 사람들에 의하면 주총은 이미 용역들과 경찰들로 2중, 3중으로 벽을 치고 가로막고서 해서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거지요. 이제 언론에도 나섰다시피 3분 30초 만에 그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상법이나 현대중공업 정관에도 보면은 분명히 주주총회는 주주들의 권리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보장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충분히 공지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시간을 보장해야 됨에도 그렇지 못한 어떤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효력 정지 가처분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네. 지금 조만간에 이어서 이 문제가 법적으로 어쨌든 간에 대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법을 넘어서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좀 얘기하면 다른 얘기 아니었거든요. 현대중공업의 어떤 본사 이전과 물적 분할로 인한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이 어떻게 되는가, 또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어떤 변화가 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논의부터 하고 진단부터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게 울산 시민들의 사회에서 궁금해하는 이유가 아니냐. 그동안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애정을 가지고 조선소는 울산의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조차도 무시한 것이 사람들의 많은 상실감과 분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건에 대해서는 울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자, 시민들과 근로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31일 임시 주주총회장을 점거하며 법인 분할을 강하게 반대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계열사로 전락하며 조선업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울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법인 분할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 7조 원가량의 이 부채가 떠넘겨지게 됩니다. 그럼 이 7조 원가량의 부채가 떠넘겨지게 되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 부채를 갚느라 정신이 없고, 즉 다시 말해서 아무리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도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될 것이고, 두 번째는 노동자들이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시달릴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면 지역의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현대중공업은 예정된 장소와 시간을 바꾸고 주주총회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됐습니다. 이후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주총회 무효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우리가 뭐 회사가 이제 어떤 편법을 통해서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법적이든 또는 여러 가지 투쟁 방향을 통해서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3일 현대중공업은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법인 분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고용 안정과 단체 협약 승계를 약속했습니다. 조선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계자와 울산 시민 등 각계각층이 모여 목소리를 냈는데요. 한국조선해양 본사를 울산에 두길 촉구했습니다. 많은 노력과 땀과 우리의 눈물을 현대중공업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의 영혼을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결의의 표현으로 삭발까지 했는데요.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힘을 실어줬습니다. 현대중공업 경연진, 특히 정몽주 회장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 열화 같은 시민의 열망을 외면하지 마시고 본사 이전을 재고해 주십시오. 현대중공업 본사가 위치한 동구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저녁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반대를 위한 촛불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울산 시민 82%가 법인 분할은 안 된다,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회를 주관한 시민사회단체는 법인 분할로 인해 울산 지역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부채만 떠안게 됩니다. 약 7조 원의 부채라고 하는 것은 원금만 해도 한 약 1년에 한 5천억씩 갚아도 14년간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임금이나 성과급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고스란히 또 지역 경제에 악영향으로 미칠 것이고, 조선업 종사자들의 가족들도 많이 참석했는데요. 서로 촛불을 나누며 법인 분할 중단을 외쳤습니다. 조선경기가 이제 그 작년 하반기에 좀 수주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살아나려는 판에 법인 분할하고 서울로 본사 이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지역 경제를 다시 죽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빠들이 일자리가, 직장이 안정돼야지 아이들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데, 항상 현대중공업이라는 여기가 불안하고, 여기가 불안하니까 울산 전체가 불안해지니까 엄마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동구의 경기뿐만 아니라 울산의 경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 뻔할 뻔짜기 때문에 중공업 분할 반대 적극적으로 저희 반대를 합니다. 동구가 사는 게 아니라 울산 전체가 살 수 있도록 분할 반대하고 본사 이전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업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동구 지역 자영업자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2016년부터 서서히 줄어들어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가게들 중 300여 곳이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데 본사가 옮기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해서 저도 현장에 나와보고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는데, 기대하는 만큼 밝은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지금. 촛불 문화제에서 조선업 관련 근로자들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법인 분할 시의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자회사로 전락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일만 하는 그런 거 되고, 이익은 본사로 이렇게 중간 지주회사, 지주사로 이렇게 다 넘어가고, 저희들은 거의 적자투성이, 모든 책임들은 또다시 또 우리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고, 해서는 또 그걸 이용해서 빌밀에서 구조조정하고 임금 삭감하고 동결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에 대해서 울산 시민들 대부분이 많은 반대를 하는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요. 특히 동구 주민들 극심하게 반대를 하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요? 울산 시민들은 이제 시민대책에서 조사를 했더니 82% 정도가 본사나 여기 존치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동구 주민들의 상실감과 배신감이라는 것은 현대중공업이 1970년도에 미포 안에 들었을 때 그 지역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지역을 다 내어준 사람들이고요. 또 90%가 넘는 사람들이 현대중공업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산업에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해 온 거지요. 그 아픔과 희노애락을 다 같이 겪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고 함께 어쨌든 고민들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데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지금 이제 2015년부터 19년까지 구조조정이 격격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한 3만 4천 명 정도가 구조조정 당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달라고 요구를 네. 했거든요. 잘 될 때는 현대중공업이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잘 될 때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기업을 사들였거든요. 막상 어려워지니까 노동자들에게 그 아픔과 고통을 모두 전가를 한 것이지요. 그 아픔도 또 이겨내고 지난해 다행히 이제 130%의 목표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해서 조선산업의 전망과 또 호황이 또 새롭게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법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아픔과 상실감이 더욱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왜 법인 분할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법인 분할, 이번 법인 분할의 목적은 사실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 지주 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는 게 사실은 이번 물적 분할의 네. 법인 분할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분리를 한 후에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한국조선해양의 지분과 맞교환을 하면서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 이번 그 법인 분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 한국조선해양이 중간 지주회사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자회사이면서 지주회사이면서 양쪽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희한한 기업 구조를 가지게 된 그러한 형태라고 지금은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예. 보통의 기업 합병과는 좀 다른 형태죠. 현대중공업이 인수합병을 하는데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밑에 또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현대중공업은 또 완전 자회사로 들어가는 맞습니다. 그런 형태인데요. 네네. 왜 이런 형태로 대우조선을 합병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되게 이상해요, 이게. 뭐 보면은, 그러니까는 산업은행에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그 현대중공업이 그냥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는 기업의 이제 합병의 절차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조선해양에다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주고 산업은행은 그 한국조선해양의 보통주하고 우선주를 7%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환을 한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총수 일가가 현대중공업에 대한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 구조를 갖는 과정에서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을 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에 대해서 새로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만들면서 중간 지주로요. 그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을 노조 당사자들은 많이 반대를 해왔었죠. 예. 그런 근거나 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회자가 시작하시면서 완전 자회사 현대중공업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주목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성, 자산, 기능과 또 권한,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이 한국조선해양으로 다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 법인 분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현대중공업이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서울로 가는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생산 공장과 생산 기지만 남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회사는 거기에 따라서 노동관계법에 따라서 단체 협약을 승계하고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여기에는 법인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부채만 7조를 남겨두고 가거든요. 거기다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선주사들과 소송이 벌어지는 10조도 여기에 남겨두고 간 상태입니다. 네. 크게는 17조의 부채를 두고 있는 것이죠. 매년 5천억씩 갚아도 몇 년 갚아야 되나 30년이 넘게 이 부채를 갚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노동 조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임금은 오를 수가 없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설계, 연구, 마케팅 이런 어떤 현금성 자산은 전부 한국조선해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쪽에서는 이윤이 크게 날지 몰라도 이쪽은 이윤이 나지 않으니 누구를 대상으로 임금을 요구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노동 조건을 좋게 만들 수 있냐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현대중공업의 신설법인이
권한을 가지게 되고 실제적인 권한은 한국조선해양에 있기 때문에 노동 조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어려움 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아내지 않고는 노동자의 제방 권리도 또 지역경제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조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일단 주주총회에서는 법인 분할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진행이 될까요? 뭐 이제 주주총회에서 지금 물적 분할에 대한 이제 그 안건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국조선해양 지금 뭐 서울에 이전을 해서 거기서 뭐 연구,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투자, 기획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이제는 강화를 하겠죠. 강화를 계속해서 할 것이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술들이나 거기에서 어떤 투자 유치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이제 지금 울산 지역에 남아 있는 현대중공업 사업부인 현대중공업에다가 그런 뭐 생산과 관련되어진 것들을 계속해서 입히려고 하겠죠. 그러니까는 네. 완전히 지금 사업회사하고 지금 기획회사가 지금 서울하고 울산으로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그 주총회에서 나온 그 안건 그대로 앞으로 계속 이제 그렇게 네, 흘러가겠죠. 네. 연구 부분과 네네. 생산 공장 부분이 이제 완전히 나눠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부분만 나오면 좀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요. 네. 그 업체에서는 회사에서는 사실은 그게 전문성 강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좋다.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가 좋다. 그다음에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 기반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다가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그 기능을 가져갔다.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생산의 인프라가 기조성이 되어 있으니 울산이 생산을 잘하니까 생산을 맡아라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하나 좀 알으셔야 될 거는 현대중공업은요. 네. 대우조선해양 원래가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정말 굉장히 큰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현대중공업이 그 큰 글로벌 기업이 손을 벌리면 인력 옵니다. 인력 왜 안 와요? 서울 아니라 외국에서도 옵니다. 그와 관련되어진 어떤 기업들 글로벌 회사가 오라 하면 그 지역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다음 저는 그 논리도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그런 연구 개발이 서울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건 배예요, 배. 그럼 배는 분명히 그런 신뢰성 평가라든지 실증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연구개발의 결과들을 실증할 때 서울에다가 배 띄울 거 아니잖아요. 울산에서 분명히 배를 띄우고 실증을 해야 되고 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신뢰성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분명히 울산에서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연구하고 생산시설이 분리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지금 불편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 네. 그를 가려고 하는 건지. 그렇죠. 사실 울산에서도 글로벌 기업으로 컸잖아요. 예. 근데 또 서울로 옮기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자 이런 구조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네. 현대중공업 이제 세계 주선 일정조선소가 이제 울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사람들이 자부심도 컸고 그리고 도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은. 그럴 때 생산 기능과 연구 기능을 분리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도시 이미지와 조선 중심 도시로서 역할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산 기지만 남게 되는 거죠. 생산 공장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유무영적 자산들이 사람들이 여기 오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여기에 연구 인력들이 여기 찾아오기도 하고 또 협력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도시도 많이 그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상황을 겪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한 이제 고급 기술 인력이라든가 ICT 연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결국 이제 여기는 뭐 한마디로 빈 껍데기가 남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현실로 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울산으로 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울산은 조선 자동차 화학 제조업을 중심 기반으로 해서 성장 동력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성공해야 된다고 할 때
조선은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조선 산업은. 그런데 이 의에 이제 조선 산업이 중심이 이동되었을 때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울산시도 성장 어떤 발전 전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 우려를 울산시도 울산 시민들도 공히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슈인사이드 오늘은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그 쟁점과 여파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 법인 분할로 현대중공업의 중간 지주 본사는 서울로 가게 되고요. 울산의 공장 생산 기능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앞에서 이경우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니까 연구와 또 생산이 나눠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시죠. R&D 센터만 하더라도 네. 5,000명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구센터가 옮겨감으로 인해 가지고 당장에 여기 있는 연구 인력이 얼마나 가느냐 이것을 넘어서서 5,000명 정도의 실제적 인구 유출이나 마찬가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또 실제적인 어떤 본사 기업인 한국조선해양이 서울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법인세 등에 따르는 어떤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울산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한국조선해양이 다 가진다는 것이죠. 투자를 어디에 할 거냐, 현대중공업이 할 거냐, 삼호조선에 할 거냐, 그렇지 않은 미포조선에 할 거냐, 대우조선에 할 거냐, 이것을 어쨌든 전반을 놓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울산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울산은 생산 기지로서 대단히 제한적인 어떤 역할만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네. 초래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인수하면 사람들은 울산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했는데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 결합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어쨌든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해외 결합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경쟁국에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벌써 이미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독과점을 좀 피하기 위해서 네. 이 문제를 오히려 설비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줄여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럼 제일 먼저 하게 될 게 뭐냐, 연구, 설계, 관리 부분부터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거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방사능이나 이런 부분에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그러면 기업은 거기에 따라서 효율이 높아지고 이윤이 높아질지 몰라도 노동자들의 고용의 불안정성,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논의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에 있어가지고는 정부가 나서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라는 국제기관 아닙니까? 네.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국가 균형 발전에도 맞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겨서 균형 발전을 만들겠다면서 있는 기업을 빼서 거꾸로 서울로 수도권을 이전을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정책의 역행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적 분할이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차가 있는데요. 지금 심사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기업 심사 절차에 대한 따르는 서류 제출조차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되어 있지 않음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해외 결합 승인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럼 이 긴 시간 동안에 지역사회와 정치권과 노동자들과 협의하고 논의해서 해도 될 문제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옮긴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죠. 다른 이유라면,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고 사익을 취하고 승계를 위한 조치 외에 그 다름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울산에는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을 더 또 눈여겨보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협력업체들, 수많은 협력업체들.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협력업체들에 대한 어떤 뭐 연구 역량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네네. 하나는 이제 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금 압박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인데요. 그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뭐 조선해양 인더스트리 4.0, 그다음에 자율운항 선박 시운전 센터, 그다음에 스마트 자율운항 실전 선박 등등 해가지고 조선해양 산업에 관련되어져서 어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어떤 연구개발 서비스업들을 개발해 가자,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사실 수년간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중심에는 그 현대중공업이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비 사업들은 포커스를 두는 기업이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협력업체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그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뭐 지원을 해드리고 또 앞으로의 어떤 미래 조선해양 산업에 맞출 수 있게끔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 그런 연구 역량들을 갖춰 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현대중공업에서 여기가 연구하고 이러한 기능들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린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한 큰 파트인 대기업이 없어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울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서비스 산업, 그러니까 연구개발 서비스업이라는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이제 좀 역량을 좀 강화해 보려고 하는 협력업체들도 사실은 그 동력을 잃어가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울산이 받게 되는 첫 번째 타격,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의 타격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업이익과 관련되어져서 지금 현대 이제는 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이 영업이익이 악화되면은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압박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면서 있을 것이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을 기업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현대중공업 사내에는 현재 16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있는데요. 12,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100여 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협력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찾았는데요.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들어봤습니다. 물적 분할로 인해서 원청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분쟁이 지금 현재 발생됨으로 인해서 파업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저희 협력사들은 생산 차질 및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협력사에게는 고스란히 경영 환경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확정 이후 현대중공업 노조는 총파업 등 주주총회 무효 투쟁에 나섰는데요.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인원 증감을 하며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내협력회사도 일감이 줄어짐으로 인해서 고용이 또 줄어지겠죠. 예. 그럼으로 인해서 나아가서는 울산 경제도 또 고용도 많이 불안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을 거로 봐집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중 일부가 모여서 만든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지회.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생각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법인 분할을 하면은 현대중공업은 부채만 7조 원이 넘게 떠하는 부실한 자회사가 됩니다. 하청은 그 부실한 자회사의 하청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부족한 기성금이 더 삭감되면서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은 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원청에서 지급됐던 성과금, 타결금, 기양비, 휴가금, 학자금 지원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도 상당히 그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태입니다. 협력업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평균 20% 정도 임금 체불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법인 분할로 인해 임금 체불이 더욱 심각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문제는 하청이랑 상관없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정규직 노조가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 문제까지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법인 분할 문제, 임금 체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울산은 대기업 중심의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대책, 어떻게 울산이 잘 살아나갈까, 또 협력업체들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고요. 기침을 하면 몸살을 앓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시대 변화에 따라 이제 산업 구조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 형태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 일정한 어떤 원칙과 규율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워요. 최근에 보면은 4년간의 어려움, 조선산업의 어려움 속에서 기성금 삭감이 계속 있었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 악화로 이어졌고 때로는 임금 체불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이런 어떤 기본 어쨌든 간에 가불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리를 잘 해내야 되는 것이 선차적인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후에 지금 이제 제조업 전반에 대해서 제조업이 한물 같다든가 이런 어떤 인식이 아니라 제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태도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얘기하는데 제가 보건대 있는 일자리부터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어쨌든 울산으로 보면 조선 자동차, 화학이 중심의 어떤 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성장 동력을 찾는데 4차 산업혁명이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과제도 여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독일만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독일 제조업 4.0이라고 해서 독일 제조업을 어떻게 성장 발전시킬 것인가 또 부품 산업을 그 속에서 어떻게 포함시켜서 동반 성장을 시킬 것인가 속에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과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어떤 과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조선 같은 거 생각하는 게 안타까움이 있는 게요. 어떤 조선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업을 마치 건설업처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제조업의 인식으로 바라보지만 대단히 어떤 고도의 기술과 또 기술 유지와 기술 또를 성장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 집 짓듯이 모여가 일시키고 내보내고 이렇게 한다면 세계 1등 조선소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할 정도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전반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회사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제조업 전반을 새롭게 진단하고 발전시킬 계획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 관련 특별법을 이렇게 제출해 놓기도 했거든요. 네. 제조업 성장 발전 전략을 내와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런 어떤 논의가 지금이라도 빠르게 어쨌든 간에 시작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제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필요하고 또 있는 일자리부터 지키면서 발전해 나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번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은 한마디로 기업 규모의 축소, 요즘 본사의 이전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는 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기업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까요? 기업이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대기업, 지금 현재로서는 대기업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대기업, 울산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있다라는 게 단점이기도 해요. 단점은 이제 산업 구조가 너무 단순하다. 네.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네. 근데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대기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대기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배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와 관련돼서 뭐 전자, 뭐 통신, 소재,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 유통 물류 서비스 산업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서비스 산업들 아니면 생태계들이 거의 대기업에 붙어서 같이 상생을 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아닙니까? 네. 지금 사실은 본사로 지금 연구 기능이 간다. 그다음에 여기 기업이 축소된다. 그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와 관련되어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생태계에 붙어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다 빠져나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저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면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대안이라면 또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네. 이제 직접 정책과 법을 담당하시는 의원님이 나와 계시니까 이런 울산의 기업 규모 축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추후 이제 이전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책이나 또 대책이 필요할까요? 저는 기업이 특히 대기업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또 국가 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어떤 이전과 이동 또 축소나 또 확장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 아니냐. 그 기업으로 인해서 지역이 황폐화될 수도 있고 지역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네. 이런 어떤 중요한 사안들을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그것을 맡겨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하루라도 좀 빨리 어쨌든 간에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여깁니다. 네. 기업 규모 축소나 이전은 지역에서는 당연히 막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 축소나 이전 같은 거는 지역에서 막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해주길 바라지만 민간 기업 경영을 통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 확실하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 나가야 좋을지 실장님께서 의견을 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민간 기업의 어떤 입지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이렇게 간섭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울산시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고 국가에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대기업 지금 현대중공업이라는 또는 대기업이 울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중공업 특히 이제 조선산업이라는 것은 그건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대부분의 제조업이 그렇듯이 어떤 연구 개발에 대한 성과가 나오거나 물건이 만들어지거나 부품이 만들어지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히 실증도 필요하고 신뢰성에 대한 그런 검증도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국가 연구개발 사업 거기에 이제 저희 울산시가 참여해서 이제 국비와 시비가 이제는 같이 얹혀진 그런 연구개발 사업들 그럼 부품 개발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 사업들은 계속해서 해나가고 네.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라는 거는 배만 스마트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조선소 있지 않습니까? 조선소도 이제 스마트해지려고 자꾸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조선소가 스마트해지고 배가 스마트해지고 사람이 없는 배가 왔다 갔다 하면 항만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항만도 스마트해질 거 아닙니까? 항만이요. 저희 울산 있잖아요. 조선소요? 되게 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되어져서 국가든 저희 울산시든 또
대기업, 현대중공업이든 그러한 연구개발 사업들은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면 저희도 좋고 당연히 현대중공업도 그거는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러한 어떤 상생 방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어떤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그 쟁점과 여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좀 아쉽네요. 그래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은 의원께서 시작해 주시죠. 예, 울산 시민들께서 먼저 조선산업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이번에 물적 분할과 또 본사 이전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주신 데 대해서 모든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지역 이기주의나 노동자들의 어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지역과 또 기업이 함께 살자는 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기업도 정부도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때는 많은 부작용과 많은 오히려 갈등 요소가 오히려 기업을 발전시키거나 경제 발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논의와 대화 그리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경우 박사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네. 저는 바라옵기는 어떤 그 노조 활동 기반이라든지 또 어떤 노동자들의 이런 권익들이 좀 뭔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계속해서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물적 분할로 인해서 뭐 영업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게 되면 뭐 우리들이 이제 계속해서 걱정을 하는 것처럼 또 구조조정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분명히 노동자들에 대한 어느 좀 입지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이제 또 하청업체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더 상승할 거라 생각을 해요. 지난 과거를 비추어 봤을 때 노동자들이 아프고 협력 업체들이 아플 때 사실은 공적기관에서 크게 할 일은 없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어떤 보호를 할 수 있는, 보호를 하면서 여태까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한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물적 분할 이후에 그 어떤 그런 노동자들의 그런 권익들이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확실하게 좀 다져졌으면 하는 그런 게 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일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 이제 한국조선해양도 출범이 됐고 본사도 서울에 두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중공업 측은 분할 후에도 임직원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 중 하나 회사 측은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지켜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노조 측에서도 회사와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방안들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 인사이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